등비 수열 볼 거예요. 등비 수열 느낌상 뭐일 것 같냐? 여보세요? 등비 수열 뭐일 것 같아요? 아?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요. 알겠죠? B가 일정하다는 거잖아. 되지 않아? 그래서 정의 자체가 일정한 수를 반복해서 곱해서 수열을 만드는 거야. 자,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요.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반복해서 곱하여 그 다음 항들을 얻어내는 수열이에요. 그렇다면 공비는요? 그래, 이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하겠죠. 공비라고 하고 기호로는 R로 씁니다. 여기 있는 R을 따오는 거야. 그래서 AN이 이러하게 생겼어요. AN은 첫째 항 그냥 A로 잡을게. 둘째 항은 AR이 되겠고요. 셋째 항 AR의 제곱이 되겠고요.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첫째 항에 R이 안 곱해져 있지? 둘째 항부터 R을 곱하고 시작하고 있죠? 그죠?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정의하자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 패턴이 등차 수열이랑 똑같으니까 한번 쭉 봅시다. 자, 일반항이라는 건요. AN 이렇게 쓰면 되겠죠? AR의 n-1제곱. 저 n이라는 것은 항상 자연수의 집합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 자, 두 번째 귀납적 정의요. 얘는 AN 플러스 1번째 항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건데 AN에다가 R을 곱하면 AN 플러스 1번째 항이 항상 나온다는 거. 첫째 항은 그냥 A고요. 자, 일반항 배우고 등비 중항 알려줍니다. 등차 중항 알았죠? 우리? 배웠었죠? 등차 중항. 그죠? 등비 중항도 마찬가지예요. 등비 수열을 이루는 0이 아닌 세수로 갖고 와야 되더라. A, B, C에 대하여 B라는 것을 등비 중항이라고 하죠. 가운데에 있는 항이요. 자, 그러면 얘는 B가 일정한 수열이라 했었잖아. B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A분의 B랑 B분의 C는 같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등비 중항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따올 거야. A분의 B랑 B분의 C는 같게 될 거고요. B제곱은 AC라는 식으로 지금 적을 수 있게 되겠죠. 가운데 항을 제곱을 하면 양옆의 항을 곱한 거와 같게 돼요. 됐죠? B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도 쓰이냐면 B는 루트 AC 이렇게 적을 수도 있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기하평균으로 생겼죠. 우리 산술기하평균 배웠을 때요. 산술평균 지금 기하평균까지 나왔어요. 자, 이를 또 일반화 합시다. 이를 일반화하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런 식의 성립하겠죠 지금. 자, 이 4번은 있잖아 얘들아. 조화중앙을 니네가 아직 안 배웠거든. 조화수열 아직 안 배웠어요. 미안해, 그거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난 등비수열을 가르치기 좀 바빴어요. 그래서 일단은 적어놓고 좀 봅시다. 이게 어차피 니네가 배웠던 거거든. 어디서 배웠냐면 너네 산술기하 평균 했었을 때 조합평균도 알려줬었어요. 세 양수 A, B, C의 등차, 등비, 조화중앙의 관계식은 2분의 A 플러스 C. 얘들아, 이게 지금 등차 중앙이었어. 2분의 A 플러스 C요. 얘가요 루트 AC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얘가 등비 중앙이죠 지금. 그죠? 얘들아,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에서 배웠죠. 너네 이때까지도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요. A 더하기 C분의 2AC요. 얘들아, 이것도 배웠다. 선생님이 공통수학 2 할 때 알려줬었어. 공통수학 2 할 때 알려줬거든. 한 번만 갔다 올게. 명제에서 나오지. 나 이때는 글씨를 좀 얌전하게 적었네.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여기 있죠? 배웠어요? 똑같은 식 적었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과 조화 중앙의 사이의 관계식이 명제에서 배운 것 때문에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조화 중앙이 저렇게 생겼어. 아직 안 배웠지만. 알겠지? 이 AC 여기 C 어디 날라갔냐? 내가 안 썼나? 그래. 이 AC야 얘들아.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이 수열의 제2항이 9이고요. 제5항이 243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각 답하래요. 이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 구하래. 얘들아, 공비 먼저 구하자. 2항에서 5항 가려면 공비가 총 몇 번 곱해져요? 3번 곱해지지. 그치? 똑같은 수가 3번 곱해져가지고 243이 된 거야. 그치? 뭐 얼마가 곱해진 거야? 27이 곱해진 거야. R 세제곱이 27이란 소리야. 됐어? 이해돼? 영호야, 이해돼? 자, 그러면 R이라는 게 3이라는 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첫째 항은요? 첫째 항 얼마 거? 3이겠죠? 왜요? 두 번째 항이 9니까요. 3을 곱해서 9가 나온 거니까 첫째 항이 3이겠지? 자, 이 수열은 제 몇 항이 729가 되냐고 지금 물어봐 놨어요. 일반항을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으니까 일반항 좀 작성합시다. 첫째 항 3이고요. 공비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힐 수 있겠죠. 자, 그럼 얘가 729가 되는 걸 찾아라. n값을. 얼마입니까? 6이요. 3의 6제곱이 729죠? 맞아요? 얘가 3의 n제곱이죠, 그냥.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수열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1, 10, 100, 1000, 만보다 커지냐 물어봤어요. 뭐 하면 돼, 그냥? 일반항이 3의 n제곱이죠, 지금. 그죠? 3의 n제곱이 1, 10, 100, 1000, 만보다 커지는 n값을 찾으면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로그 쉬워요. 천재예요. 로그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건 이 지수에 있는 n이거든. 오케이? 지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할게요.
로그 3에 n 로그 3이 1, 2, 3, 4냐? 됐냐? 자, 그러면 n이 로그 3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 계산하면 8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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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제9항부터 만보다 커진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랑 이제 막 동시에 나올 거거든. 문제 풀다 보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계를 따져보자. 수열 로그 AN이야. 일반항이 저렇게 생긴 거야. 로그 AN으로. 저게 등차 수열이면 AN은 등비 수열임을 보이래요. 자, 봐봐. 뭐 이용할 거냐면 등차 중앙인 거 이용할 거예요. 오케이? 얘는 로그 AN과 로그 AN 플러스 1과 로그 AN 플러스 2에 대한 관계식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잖아. 그지? 이걸 좀 이용을 할 거야. 등차 수열이라 했죠. 그러면 가운데 항의 2배가요.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끝에 항을 더한 거랑 일치하죠. 등차 수열, 등차 중앙의 성질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가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로그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로그 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진수끼리 같으면 끝나네요. 진수끼리 같으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와 같다. 그래서 등비 중앙이 성립하죠. 보이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만 이용하면.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앙을 이용했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졌고 로그 방정식 푼 거죠? 진수끼리 같다. 됐지? 진수끼리 같다라는 식을 세우니까 등비 중앙의 성질이네. 됐어?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세수 8, x, y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등차 중앙의 성질 좀 쓰자. 가운데의 2배가 양 끝에 거 더한 거와 같다. 등차 중앙의 성질이요. 그 다음에 세수 xy 36이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끝에 거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는데 얘를 막 x는 해가지고 2분의 8 플러스 y 이렇게 만들지 말고 굳이 분수 만들지 말고 얘를 18 곱하기 2x로 볼 수 있겠어요?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그럼 18 곱하기 8 플러스 y 이렇게 만들 거고 그러면 내가 얻어낸 식이 y제곱은 18 곱하기 8 플러스 18y라는 식을 얻어낸 거고요. y제곱 마이너스 18y 마이너스 144가 0이라는 2차 방정식 그냥 풀어내라는 문제죠. 자, 인수분해 되면요. y 마이너스 24랑 y 플러스 6이랑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양수 xy 값 구하라 했으니까 y 값 24요. 자, y 값 24일 때 x 값 생각해요. y 값 24일 때 x 값 24의 제곱은 36 곱하기 x거든. 16이죠? 맞아요? 자, 밑에 것도 한번 보자. 이제 SN 구하는 거 할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도 배웠지. 자,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곱하기 더하기 끝항, 그죠?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외우라 했다 얘들아.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항 더하기 끝항이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식을 어떻게 유도했었냐면 SN이라는 것을 쭉 나열을 해서 적었었어. 이렇게. 지금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SN을 끝항부터 적었었거든. n-1이요. 이거 적지 마세요. 틀리니까 내가 지금 이걸로 적는다. 끝항부터 이렇게 적어가지고 두 개 더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더해서 이 SN은 이런 식을 우리가 만들었었어. 그래서 그건 이제 등차 수열을 했었을 때 합의 공식을 따오기 위해서였는데요. 여기선 보면 A로 묶어지긴 하지. A의 1 플러스 R의 n-1이거든.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A의 R 플러스 R의 n-2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뭔가 공통 부분을 만들 수가 없게 돼요. 오케이? 왜냐면 등차 수열에서는 이렇게 A 플러스 L이 다 똑같은 숫자들이 이렇게 막 나왔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공식화 시킬 수 있었었는데 쟤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기 한 줄 좀 비워놔. SN이라는 것은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쭉쭉쭉 하고 AR의 n-1제곱 저까지 적고요. 내가 이 식 전체에다 R을 좀 곱할게. R을 곱하면 RSN이라는 거. 여기다 식 전체에다 곱할 거야. 여기 첫째 항에 R 곱하면 AR이죠. 여기에 곱한 거 여기다 적고 있어요. 여기에 곱한 거 여기다 적었고요. 여기에 곱한 거 여기 적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지금. 됐니? 자, 그럼 두 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봐봐. 일부러 내가 공통 부분들 없앨라고 이렇게 맞춰서 적은 것 같지 않냐? 그지? 두 식을 좀 빼보자. 자, 두 식을 빼게 되면요. 1-R의 SN이라는 것은요. A-AR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SN이라는 것은요. 1-R분의 A의 1-R의 1-요. N제곱 이러한 공식을 얻을 수 있게 되지. 그지? 자, 근데요.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 첫째 줄 비워넣으라 한 거야. 첫 번째 R이 1이 아닌 경우요. 1인 경우에는 이 공식을 쓸 수 없습니다. 알겠죠? 1인 경우는 이 공식을 쓸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한국말로 외우세요. 한국말로 외워. 자, 등비수열의 합은 1-0b 분의 1-0b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0b의 항의 개수의 제곱. 됐어? 항의 개수의 제곱. 됐어? 한국말로 외우세요. 특히 등비수열은 더욱더 한국말로 외우세요. 뒤에 이제 원리합계라는 게 나오거든. 원리합계에서 공비가 R로만 적히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 한국말로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우리 이 공비라는 얘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 그죠? 근데 1보다 작은 수가 여기에 들어가 버리잖아? 예를 들어 -1이라든지 아니 2분의 1이라든지 그러면 분모가 양수인데요. 1보다 큰 수가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2가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그럼 분모 음수거든요. 분모 음수고 얘도 엄청난 음수가 될 거야. 알겠어? 근데 나 음수분의 음수 불편하니까 한 개만 더 외워놓자.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요. 그냥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한 거예요. 알겠죠? 이때는 R이 1보다 작을 때 쓸 거고요. 이때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쓸 거예요. 자, 이 공식도 무조건 외워주셔야 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R이 1인 경우는, 공비가 1인 경우는 어쩔 때 쓸까? 아니, 뭐래, 합 어떻게 구할까? 공비가 1인 경우요? 공비가 1이라는 것은 첫째 항이 2였으면 모든 항이 다 2 아니냐? 맞지? 그치? 그죠? 자, 이 SN이라는 것은요, 첫째 항부터 n까지의 합이라는 기호거든요. 그쵸? 자, SN은요, 첫째 항부터 다 더할 거예요. 몇 개 더해요? n개 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비가 1인 경우는 그냥 첫째 항에 n을 곱해주기만 하면 끝나죠. 1인 경우가 훨씬 쉽죠. 대부분 안 나와요. 근데 이건 너네가 그냥 생각할 수 있거든. 그치? 대부분 이게 나옵니다.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이 있대요. 제2항과 제4항의 합이 20이고 제4항과 제6항의 합이 80일 때 제-n항과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그대로 한번 좀 적어볼게. 첫째 항은 A로 적고 공비는 R로 적을게요. 제2항은요, AR이겠죠? 첫째 항에다 R 한번 곱한 거. 자, 제4항은 AR의 세제곱이네요. 자, 이거의 합이 20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고 제4항이 AR의 세제곱 플러스 제6항이 AR의 5제곱이니까 이거의 합이 8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거 연립할 건데 두식을 어쩌면 좋을까, 얘들아? 맞아. 나누기를 좀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AR로 좀 묶어버릴게. 그러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될 거고요. 밑에 거는 AR의 세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난 이 두 식을 좀 나눠주면 뭔가가 나오겠네. 그지? 자, 이렇게 나눠줄게요. 나눠주게 되면 R제곱분의 1이라는 게 4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R 값이 2가 나올 거예요. 원래 뿔마 2가 나오는데 공비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R이 2인 거야. 자, 그럼 첫째 항이 공비가 2예요. 첫째 항 찾으세요. 여기 2 집어넣어요. 여기 8이죠. 그러면 10, A가 20이니까 A도 20이네요. A도 2네요. 됐어요? 자, 그럼 제-n항 구하라니까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고요. 이렇게 생겼죠? 2의 n제곱으로 정리를 해주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SN이요. 자, 공비가 1보다 큽니다, 지금. 공비가 1보다 크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겠죠? 분모 1이니까. 됐나요? 넘어가서 자, 이것도 10번이 별표
얘들아 너네 책에 여기 1이라 돼 있냐? 2로 좀 고쳐주세요. 자, 이거 2번 문제 SN 먼저 좀 볼게, 얘들아. 2번 문제 SN 어떻게 생겼는지 좀 먼저 볼게. 왜냐면 1번 문제와 2번 문제 SN 형태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요. 알겠죠? 자, 이 SN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봅시다. SN 플러스 2라는 게 2의 n제곱인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SN이라는 게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인 거지. 됐나요? 자, 얘랑 얘의 차이점 한번 봐봅시다. AN 구할 거예요. 일반항 구할 거예요. 일반항은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어떻게 해요? 오늘 개념 테스트에 있었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씁시다. 됐나요? 그 관계식 어떻게 됩니까? AN은 그렇지. 이거죠? 어쩔 때 써요?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자, 이 식은 얘들아 모든 수열에서 통한다고. 알겠지? 모든 수열에서 통해. 등차 수열에서만 통하는 거 아니야. 자, 그대로 적을게요. 3의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n-1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3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얘가 3분의 2의 3의 n제곱이네요. 자, 그럼 얘가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AN이라는 거 작성할 거예요. AN이라는 거 작성할 건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 곱하기 3의 n-1인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고요. n이 1일 때는요? 1일 때 얼마냐? 1일 때 S1의 값 2죠? 2.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근데요, 여기다가도 1 집어넣어 볼래요? n에다가?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죠? 아하, 얘는 첫째 항부터 그냥 등비 수열이었네. 됐나요? 그러면 눈치상 이 밑에 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등비 수열이 아닌 걸로 나올 것 같죠? 좀 빠르게 보자. AN은 바로 SN 마이너스 SN-1제곱 적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정리하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 결국 남는 건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이 남게 돼요. 자, 그러면 2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입니다. 알겠어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에요. 됐어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성립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AN을 한번 작성하고 봐봐요. 2의 n-1제곱이고 n이 1일 때는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n이 1일 때 0 나오죠? 자,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요. 얼마 나와요? 1이요. 2의 0제곱이니까 1이죠, 1.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됐나요?
얘네 둘은 같지 않죠 지금? 첫째 항부터 성립 안 한다고요. 알겠어요? 등차 수열이랑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 얘들아 혹시? 뭔 차이예요? 여기 3의 n제곱 앞에 곱해진 수랑 얘 더하면 뭐 나와? 0 나오는데 얘는 0이 안 나와. 알겠어? 앞으로는 여기 앞에 곱해진 수랑 뒤에 있는 상수랑 더하면 0 나오잖아? 합이 그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이유도 밑에 정리할 거야. 자, 등비수열. AN이라는 것의 첫째 항을 A라고 하고요. 공비를 R이라고 좀 할게요. SN 오늘 배웠어요. SN 어떻게 생겼냐면 1 공비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R의 n제곱 항과 R의 n제곱 항이 아닌 거를 이렇게 지금 나눠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찢은 거야 그냥 얘들아. 알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죠 지금. 됐어요? 자, SN 또 다른 공식 있었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이요. 자, 그러면 얘도 공비 마이너스 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래서 보면 여기 상수항과요 R의 n제곱의 개수를 더하면 0이 나온다고요. R의 n제곱의 개수와요 상수항을 더하게 되면 0이 나온다고요. 즉 SN이 P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Q로 나타낼 때 P 더하기 Q가 0이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어요. 그리고 너네가 이제 헷갈리는데 여기가 무조건 n이어야 돼요. n-1 아니야. 알겠지? 저기 n이어야 돼. 여기가 n이어야 돼. 여기. 알겠죠? 문제 바로 이용할 수 있겠죠?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인 수열이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k의 값 뭐예요? 마이너스 3이겠죠? 그죠? 그대로 그러면 번의 문제 3 곱하기 2의 n-1 플러스 k 얘가 등비수열이 된대. SN이 이렇게 생겼대. 그럼 k 뭐여야 돼요? 땡. 땡. 여기가 무조건 n이어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 아니냐? 이렇게 바꾸고 보세요. 알겠죠? k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알겠어? 앞으로 등비수열의 합도 이렇게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데 이러한 꼴이라면 아하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었구나 하고 일반항 바로 작성할 수 있어요. 바로 작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작성하냐? 공비 알잖아요. 공비가 얘예요. 얘. 알겠어요? 공비가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면 2의 n-1제곱 작성하고 첫째 항은 찾으면 돼. s에다 1 집어넣으면 돼. n에다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k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
자, 그리고요 12번과 13번은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건데요. 10분 안에 절대 못 끝나고요. 절대 못 끝나고요. 다음 시간으로 좀 넘길게요. 이거 앞에 조화수열 좀 보자.